지금 이제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누구실까요? 네, 저는 데이브의 졸업 앨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데이브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애드작 하나 때문에 이제 좀 연락을 드려가지고 이제 설명을 듣고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이제 요즘 뭐 애드작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그쵸, 요새 애드작이 많이 좀 죽긴 했죠. 그쵸. 아무래도 애드작을 좀 안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죠. 맞아요. 요새 그 사람들이 좀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뭐 엣지작이나 아니면 퍼프덱스 위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도 이런 거 위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해볼 이야기가 퍼프덱스인데, 퍼프덱스 애드작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하이퍼 리퀴드의 포모죠. 그쵸. 이제 하이퍼리퀴드가 하이퍼 워낙에 잘 리퀴드가 됐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제2의 하이퍼리퀴드를 찾아서 지금 떠나고 있는 거죠. 일단은 뭐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게 죄송합니다. 하이퍼리퀴드가 아니고 퍼프덱스가 이제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예전에 뭐 소개시켜드렸던 게 여러 개 있긴 하지만, 뭐 간단히 퍼프덱스가 뭔가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퍼플렉스는 간단히 말하면 이제 탈중앙화 선물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기존에는 CEX에서만 선물 거래를 했다면 이제 저희가 주로 말하는 퍼플렉스는 온체인에서도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말합니다. 예전에 이제 복지사님께서 자주 설명해 주셨던 거는 이제 GMX가 대표적일 텐데요. 온체인에서 퍼프덱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주로 뭐 DYDX나 GMX를 주로 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워낙에 퍼프덱스 종류도 별로 없었었고, 그쵸.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DYDX나 GMX만 쓰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뭐 각 체인별로 이제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요즘 뭔가 핫한 퍼프덱스가 있을까요? 요즘 이제 각광받는 퍼프덱스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주로 보고 있는 것은 이제 백팩이랑 라이터인데 그 외에도 물론 뭐 엣지엑스나 베리에이셔널, 오스티움, 그래비티 등등 진짜 요새 퍼프덱스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할 만큼 정말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뭐 저랑 어차피 좀 겹치실 것 같긴 한데, 이 중에서 뭔가 추천할 만한 퍼프덱스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있다면은 뭐 때문에 추천하게 되는지. 이게 사실 아무래도 퍼프덱스뿐만 아니라 뭔가 애드작을 할 때 어디서 뭐 얼마 투자받았고, 뭐 이게 어떤 포텐셜이 있고 어디랑 연결돼 있고, 이런 백그라운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뭔가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주로 백팩이랑 라이터를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저도 여러 가지 퍼포덱스를 볼 때 약간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좀 집중이랑 선택을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선별을 하려고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워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웠던 기준들이 첫 번째로 이제 펀딩 규모인데요. 이 프로젝트들이 나중에 에어드랍을 맛있게 주려면 일단 투자를 많이 받으면 에어드랍도 맛있게 줄 확률이 높으니까 일단 펀딩 규모를 얼마나 받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프로젝트의 설립자, 파운더 혹은 이제 팀이 얼마나 좀 실력 있는 팀인지, 이 프로젝트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등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팀에서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아도 어느 정도 예상되는 커뮤니티 에어드랍 비율이 조금 높은지가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 퍼프덱스를 에어드랍 작업을 할 때 경쟁률이 얼마나 심하지 않은가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빈집이라고 좀 느껴지면 더 많은 볼륨이나 더 많이 예치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할 때 포인트를 많이 얻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중요한 기준일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추천해 주시는 게 첫 번째가 백팩이고 두 번째가 라이터인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또. 그렇죠. 아무래도 퍼프덱스는 이제 소위 말해서 양빵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한 곳에서는 롱을 잡고 다른 곳에서는 숏을 잡아서 가격에 대한 영향이 덜 가게. 그래서 수수료나 슬리피지를 최소화해가지고 여기서 동시에 에어드랍 작업을 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종류의 애드작을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게 초보자의 입장에서 설명한다고 가정했을 때 양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사실 뭐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백팩이랑 라이터를 가장 좋게 본다고 했으니까 이걸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백팩에 증거금을 예치를 해서 그러니까 USDC를 예치한 다음에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잡고 라이터에도 같은 금액만큼의 예치금을 예치해서 라이터에서는 같은 포지션의 크기만큼 숏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지정가 위주로 잡거든요. 같은 가격을 그대로 입력을 하고 같은 포지션 크기도 입력을 한 다음에 동시에 지정가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에어드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뭐 배율 같은 거는 어떻게 설정하시나요? 배율은 이거는 개인차가 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15배에서 20배 정도 하고 있거든요. 더 잡으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포지션이 청산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포지션이 갑자기 날아가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저는 그래도 볼륨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가져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저배율보다는 10배 이상 정도를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이건 이제 각자 개인 차이가 있는데 오래 못 지켜보시는 분들은 저배로 하시는 게 좋고 네, 맞아요. 만약에 뭐 자주 보면서 이제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고배를 양방으로 쳐가지고 볼륨을 높여서 포인트를 많이 받는 애드작을 한다. 맞습니다. 그쵸. 우리의 주 목적은 어쨌건 간에 이걸로 수익을 낸다라기보다는 포인트를 받아서 애들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양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백팩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백팩은 일단 장점이 좀 많은데요. 이 대표적으로 가장 큰 장점은 일단은 지금 솔라나의 메인 프로젝트 중에서 에어드랍을 안 한 프로젝트 중 하나인 게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약간 에어드랍을 맛있게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파운더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했는데, 이 백팩의 파운더인 아르마니가 이제 예전에 FTX에서 나와서 이 백팩을 만든 거거든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솔라나에서 되게 대표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 아르마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깐부 형식으로 이 솔라나의 여러 프로젝트들과 협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되게 솔라나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의 파운더랑도 많이 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장점을 좀 설명드리면 여기가 이제 규제 측면에서도 여러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고 FTX 유럽을 인수해가지고 유럽의 라이센스 또한 보유 중이거든요. 또 최근에 이 업비트 공지에 백팩이 갑자기 추가되는 그런 사진이 좀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지를 확인해 봤는데 거기에 백팩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이 출금 가능한 거래소에 백팩이 추가가 돼서 이거 나중에 업비트에 백팩이 상장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업비트에 상장하면은 좀 괜찮게 매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매드레스 NFT를 홀딩하고 있는데 이 매드레스 NFT를 오랫동안 홀딩했었으면 수수료를 굉장히 저렴하게 거래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해주고 있고 본인이 만약에 매드레스 NFT를 홀딩하고 있다면 사실 백팩 에어드랍 작업을 안 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강추하는 편입니다. 이 수수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래를 최대한 많이 하면서 수수료를 절약하는 게 되게 좋은 장점이죠. 이게 최대한 돈을 적게 쓰면서 포인트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지금 해도 뭐 포인트가 많이 쌓이냐, 지금 해도 할 만하냐를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거를 만약에 누군가 물어본다면은 지금 어쨌건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 어떻게 답변이 나올까요? 저는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주위에도 여기 빈집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한 4주 정도 지났는데 지금도 빈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 캠페인이 길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금액을 그렇게 크게 넣지 않아도 볼륨이랑 P&L 정도만 잘 유지하거나 관리를 해주면 충분히 포인트를 많이 얻어갈 수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참여 안 하는 것 같아서 지금도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도 늦지 않았다. 네. 네, 저도 사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요 저번 시즌이 사실 되게 좀 약간 그 공백이 길었었잖아요. 맞아요. 예전 시즌이 정말 본 시즌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래를 많이 했었던 분들이 많은데, 그때는 진짜 뭐 이렇게 맛있게 에어드랍을 줬던 적이 별로 없을 만큼 약간 조금 실망했던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이제는 슬슬 엔드게임인 것 같아서 다들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거겠죠. 맞아요. 이제 뭔가 이게 본 게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마 다들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백팩은 이런 이유로 할 만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고, 뭐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설명을 해 드리자면, 퍼프덱스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거래량을 쌓는 게 기본 목적이고, 그리고 요즘 안 그래도 제가 아까 데이브랑 얘기를 했는데 그 P&L 영향을 좀 받잖아요. 네, 맞아요. P&L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백팩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제 그러면 이걸로 수익을 많이 내야지 포인트를 많이 주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데이브가 저번 주에 P&L이 어떻게 되셨죠? 제가 이제 저번 주에 P&L이 대략 플러스 4,000불 정도였거든요. 그런데도 순위가 그렇게 많이 안 밀렸었고, 대략 한 100등 초중반 정도였거든요. 그 P&L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데도 플러스 이제 4,000불인데도 그 순위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 맞아요. 이 P&L이 그렇게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막 크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P&L 대비 순위가 되게 상위권이더라고요. 포인트도 제 기준에서는 좀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른 방들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이 받은 포인트 대비 나는 좀 그래도 괜찮게 받았구나 생각이 들 정도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옛날처럼 이제 스크립트 써가지고 이제 뭐 워시 트레이딩을 자동으로 돌린다던가 그냥 뭐 수수료 태우면서 거래량만 올리는 것보다는 이제 진드건이 기다리면서 P&L을 올리거나 또는 내려가더라도 어쨌건 간에 P&L이 높은 P&L 사이즈가 큰 게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저번 주랑 이번 주랑 조금 포인트를 어떤 기준으로 주는지 좀 궁금해서 제 스스로 좀 실험 아닌 실험을 좀 했었는데요. 저번 주에는 이제 P&L을 플러스로 좀 극대화 시켜야겠다 해서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이번 주에는 오히려 반대로 P&L을 마이너스로 한번 이 최대치로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그렇게 하면은 포인트를 얼마나 줄까 했는데 포인트를 준 걸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 관계없이 P&L의 이 절대값의 크기만 크면 포인트를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백팩 작업하시는 분들은 P&L을 관리하실 때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없이 일단 그 P&L 크기를 절대값을 키우는 쪽으로 전략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쨌건 간에 마이너스 P&L을 몇 천을 찍으셨는데도 포인트를 많이 받았다. 똑같이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신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P&L을 찍었는데 한 번 더 네. 강조를 드리지만 아직도 이 시스템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왜 나는 지금 돈을 잃지 않고 있느냐, 이게 이제 어, 양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백팩에서 잡은 포지션이, 플러스 1,000불 정도 수익을 보고 있다고 하면, 라이터에서는 반대로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1,000불 정도가 P&L 찍힐 거고, 반대로 백팩에서 마이너스 1,000불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면, 라이터에서는 그 반대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플러스 1,000불 정도 수익을 보고 있을 거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가 돼서 돈을 잃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백팩과 함께 양방을 쳐야 되는 거래소 중에 하나로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게 이제 라이터잖아요. 라이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 수 있을까요? 라이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퍼플렉스 볼륨 기준으로 현재 3등을 하고 있는 플랫폼인데요. 이게 1등이 하이퍼리퀴드고 2등이 주피터 그리고 3등이 라이터일 정도로 지금 베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볼륨이 굉장히 많이 쌓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AI 회사였는데 이때부터 A16G에서 투자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뭐 모종의 이유로 선물거래소로 피봇을 했고 A16G에서 투자 라운드에 계속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라이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 하이퍼리퀴드의 HLP처럼 LLP라고 하고 있는 그 툴이 있거든요. 거기에 예치를 해두면 APR이 대략 260%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예치를 해서 뭐 이자를 받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지금 베타 테스트 기간인데 이 베타 테스트 기간에는 거래 수수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걱정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쪽은 순위가 좀 잘 오르는 편인가요? 일단 여기 라이터가 이 포인트를 굉장히 짜게 해주는 것으로 좀 악명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포인트를 적게 받으면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포인트를 받기 어려울 거잖아요. 이 모두가 같이 포인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만 포인트를 잘 받아도 이 순위가 금방금방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저 하이퍼리퀴드를 안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이후에도 어쨌건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저 HLP가 얼마나 대단한 파장을 줬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여기 하우스 가시면은 하우스 네버 루즈잖아요. 하우스는 절대 안 지잖아요, 사실.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저 하이퍼 리퀴드에다가 돈을 맡겨 놓으면은 그 전체 유저들과 반대 포지션을 잡는 기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기다가 예치를 해 놓으면은 이제 돈을 꽤 짭짤하게 이자 수익으로 받는 거였는데, 그런 것과 비슷한 게 라이터에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가 이제 좀 추가적으로 이해해 보실 거고. 그래서 어쨌건 간에 라이터를 백팩과 함께 써야 될 이유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단합니다. 지금 굉장히 볼륨이 많이 쌓이고 있는 퍼프덱스이기도 하고, 이게 초대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코드가 지금 무한으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지금 베타 테스트 기간에 코드를 구하고 있는 사람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리고 코드가 지금 포인트를 최소 300포인트 이상 받아야만 초대 코드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300포인트를 못 넣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코드가 많이 뿌려지진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사람들이 들어오기 되게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참여하는 사람도 적고, 참여한 사람이 적다는 거는 맛있다는 거겠죠. 그쵸. 사람들 없을 때 많이 해둬야죠. 뭐 코드 같은 거는 저희가 디스코드 저희 멤버십에서 요청 주시면은 뭐 최대한 긁어다가 드리거나 아니면은 저 유튜브 고정 댓글 같은 데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일단 이거를 저희가 동시에 활용해야 하는 이유로 아까 이제 상극이 잘 맞는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두 개가 서로 이제 양방을 잡았을 때 저의 전략은 처음에는 백팩이 플러스 PNL을 잘 준다고 생각을 하고 라이터에서 반대 포지션을 잡아서 이렇게 좀 양방 전략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라이터에서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PNL을 찍었었는데 이게 오히려 포인트를 많이 받게 되면서 라이터가 마이너스 PNL 찍으면 되게 좋겠다. 그 포인트 많이 주겠다라는 게 조금 판단이 돼서 여기에 둘이 이 궁합이 잘 맞았다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그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백팩에서 PNL을 무조건 플러스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긴 하거든요. 이 백팩에서는 편안하게 작업을 하시되 이제 라이터에서 마이너스 PNL 위주로 작업을 하면은 더 무조건 반대 포지션으로. 쾌적하게 네,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플러스가 나건 마이너스가 나건 우리는 똑같이 포인트를 잘 받아갈 수 있고 손해를 안 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뭔가 지금 사용하시면서 유의사항이라고 한다거나, 어쨌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게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가랑 지정가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데요. 이 시장가보다는 지정가로 포지션을 잡는 게 약간 슬리피지도 덜하고 그리고 수수료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가로 잡으면 이 오더북이 가끔 비어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장가로 긁으면 뭔가 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작부터 손해를 보고 우선 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지정가로 최대한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백팩에서는 에어드랍 작업을 할 때 이 포인트를 나눠주는 기준이 포지션
이번 P&L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포지션 유지 시간이나 아니면 내가 냈던 펀딩 피의 금액 크기 등 뭐 이런 다양한 기준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최대한 이런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서 포지션을 최소 1시간 이상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좀 여유가 되시면 포지션을 그래도 짧게 짧게 가져가시기보다는 1시간 이상 좀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팩에서 최대한 다양한 기능을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랜딩도 하면 좋고, 그리고 수압도 가끔 해주시면 좋고요. 이게 사실 지금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포지션,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저거 아직 안 해본 거잖아요. 아, 맞아요. 그 저희가 지금 이제 텍스트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포지션을 길게 잡으면 길게 잡을수록 포인트를 많이 준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지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최소 1시간 이상은 잡아주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그것도 이제 시빌 방지 같은 용이죠. 근데 이제 이게 길면 길수록 더 많이 주는지 아닌지는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이거는 뭐 각자 아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주의사항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배율로 포지션을 잡았을 때 이 청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계속 모니터링 해줘야 하는 게 가장 큰 주의사항일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개념을 모르셨던 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 뭐 기존에 이제 퍼프덱스 작업을 할 줄 아시는 분인데 뭔가 그런 분들이 알면 좋을 만한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만약에 이걸 백팩이랑 라이터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뭔가 꿀팁을 조금 드리자면, P&L이 내가 목표하는 금액에 딱 도달을 했다고 했을 때, 이 P&L을 어느 정도 고정시켜주는 게 좋거든요. P&L이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P&L이 왔다 갔다 하니까, 스냅샷 전에는 P&L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백팩 내부에서 뭐 페어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다른 종목들끼리 반대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아서 볼륨은 채우되 P&L은 고정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정말 굉장한 꿀팁이에요. 뭔가 어느 정도 P&L이 찍혔으면은 그거는 이제 정리를 하고 인가요? 네, 맞아요. 그 P&L이 어느 정도 찍혔을 때 볼륨은 계속 채우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볼륨은 채우되 반대 방향으로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은 롱을 잡고 이더리움은 숏을 잡아서 가격이 급변할 때 P&L에 영향이 좀 덜 가게끔 이렇게 하면은 P&L을 어느 정도 고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목표하는 P&L이 백팩에서 플러스 1000불이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포지션을 더 잡았을 경우에 이 P&L이 계속 변동이 되거든요. 플러스 1000불이 됐다가 뭐 0이 됐다가 마이너스 1000불까지 됐다가 이렇게 계속 변하기 때문에 P&L을 고정시킬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아까 1000불이 찍혔을 때 더 이상 포지션을 안 잡으면 이 P&L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순위 변동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볼륨은 채우되 P&L은 고정시키기 위해서 백팩 내부에서 이제 비트 롱을 잡고 이더 숏을 잡는 식으로 이제 P&L 변동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목표된 P&L까지만 만들어내고 네네, 맞아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포지션을 같은 페어로 더 잡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혹시 어쨌건 이걸 보시고 나서 이제 라이터를 해보고 싶다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라이터 코드를 못 구하시는 분들은 혹시 어떤 걸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차선책. 혹시 라이터가 아니라 다른 플랫폼이나 프로토콜을 추천해 줄 만한 게 있느냐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3순위로 보고 있는 거는 그래비티나 아니면 베리에이셔널인데요. 여기 두 프로젝트 모두 펀딩도 잘 받아서 전 여기도 충분히 작업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리에이셔널이 대략 10밀리언 정도 받았을 거고 그래비티가 대략 7밀리언 정도 받았을 거예요. 요 정도로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백팩 잘 될 것 같나요? 백팩 잘 돼야 합니다. 음, 같나요가 아니라 사실 잘 돼야만 한다.
저는 이제 매드레스를 오랫동안 홀딩하다 보니까 이 백팩에 대한 뭔가 조금 애정이 살짝 있는 것 같긴 해요. 이제 제가 되게 민팅 초기부터 이 매드레스를 홀딩해왔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백팩이 커질 줄 몰랐거든요. 막 거래소도 없었을 시절이고 그때는 이제 지갑 위주로만 프로젝트를 빌딩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샌가 보니까 갑자기 거래소를 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네 뭔가 좀 하나 보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갑자기 뭐 다른 프로젝트에서 협업도 되게 활발하게 하고 그래서 아 여기는 조금 그래도 일다운 일을 좀 하는 곳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이어서 이제 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데르센 호로이츠가 묻어 있는 것 때문에 좀 하입이 있는 편이잖아요. 그거 말고 혹시 뭔가 잘 될 것 같다라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을까요? 제가 이제 최근에 한 트윗을 봤는데, 이 파운더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퍼프덱스가 성공하려면 커뮤니티 할당량을 굉장히 높게 줘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대략적인 수치가 뭐 커뮤니티의 50%를 줘야 된다라는 말을 언급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높은 퍼센트로 에어드랍을 주면 이 에어드랍은 굉장히 맛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에 환원되는 게 많을수록 잘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퍼프덱스 양빵 작전에 대해서 간단히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데이브의 졸업 앨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채널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채널을 해오면서 최대한 노이즈 없는 채널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들, 그리고 돈이 될 만한 것들 위주로만 정보를 올리기 때문에, 만약 구독해주시면 아주 만족하실 수 있게 좋은 정보 많이 최선을 물어다 드릴 다하겠습니다. 테니까. 그러니, 어서 입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기 영상 아래쪽에 가면 링크 제가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퍼프덱스 에드작에 대해서 데이브님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